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지난번 세션 사용하기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브 코딩 예제로 세션 매니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세션에 대한 정보들은 홈 디렉토리에 있는 이 .codex 이 밑에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실행한 연도와 월 그리고 일,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와 함께 세션 아이디가 표기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먼저 이 JSON-L 확장자 파일 내부를 보면 다음처럼 어떤 타입의 프롬프트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한 줄 한 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이전트 리저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LLM 모델이 추론 과정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는 것이고요. 토큰 카운트가 나와 있죠. 이거는 코덱스 CLI 하단 부분을 보면 사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유저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페이로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력했었던 텍스트 인풋들이 이제 페이로드 값 안에 이제 객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타입은 이벤트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LM 모델이 추론을 통해서 실제로 아웃풋을 냈을 때 타입은 어떤 타입이 될까요? 리스폰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타입 안에 들어가 있고, 이 페이로드를 보면 이제 리즈닝과 메시지로 나눠져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추론 과정은 여러분이 설정한 코덱스 버버시티라고 하는 당황성에 대해서 설정이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이 리즈닝에 관한 내용이 프롬프트 진행 중 여러분한테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리즈닝에 대한 표시가 되죠. 해당 설정은 여기 보시면 configure toml 파일에 모델 verbocity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표기가 되는데, 기본은 이제 미디엄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추론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노출되는 것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제 로우로 하시면 좋은 부분이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차지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추론 과정을 아웃풋 토큰으로 사용할 때 컨텍스트 윈도우를 더 많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 버버시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추론 과정을 굳이 보는 것이 필요가 없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내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델 버버시티를 로우라고 설정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저는 기본 설정 값을 미디엄으로 다시 변경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션 정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간편하게 이 세션 정보들, 내가 이번 달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화들을 코덱스 CLI와 했는지에 대해서 표기하는 세션 매니저 프로그램을 바이브 코딩 세션으로 바이브 코딩 실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덱스 세션과 관련된 내용은 코덱스 세션스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맥 윈도우 운영 체제와 관계없이 데스크톱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겠죠. 세션 매니저는. 그리고 이 세션 매니저는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생성한 세션들의 리스트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 세션은 어떤 대화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리 보기 형태로 노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빨리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세션을 리스트 중에서 선택했을 때 터미널이 기존 세션을 열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해당 세션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 기존 세션을 이어서 사용하는 코덱스 CLI로 열어줘야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 내용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시다면 러스트나 고와 같은 이제 고성능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데 쓰는 언어를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덱스에게 먼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 맥과 윈도우 운영체제 관계없이 데스크톱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파이썬을 추천해 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러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디렉토리로 들어와서 코덱스를 실행시키면, 지난번에 배운 거를 복습해보면 처음 생성되는 디렉토리에서 처음으로 코덱스 CLI를 실행시키면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프롬프트가 뜨게 됩니다. 이걸 이제 TUI, 텍스트 UI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TUI에서 첫 번째 Allow codecs to work in this folder without asking for approval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걸 해야 이제 코덱스가 매번 여러분한테 권한을 요청하지 않고도 이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 혹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현재 모델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러스트 언어로 작성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이 맥과 윈도우 환경에서 동일하게 동작해야 합니다. 저장된 코덱스 세션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커서를 통해 각 세션을 이동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세션에 어떤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CLI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할 때 굳이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큐에 담아 놓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큐에 담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실행 중인 이 작업사항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한 세션 안에서 작업을 병렬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세션을 열어가지고 동일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 코덱스 세션 매니저 뉴로 와서 다시 여기서도 코덱스 세션을 만들어주고, 이 왼쪽에서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오른쪽에서는 이제 GitHub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저는 GPT-5 코덱스에 이제 리즈닝 하이 모델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모델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델 변경하는 거는 이 태스크가 진행 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델을 변경하실 때 하나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GPT-5 코덱스를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 로우나 미디엄 자체가 저는 프로그래밍 할 때 크게 도움받는다는 느낌이 하이보다 많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맨 처음에 바이브 코딩 진행하실 때 하이를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특정 태스크만 병렬로 진행할 때 GitHub 리드미를 만들고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것 같은 것들은 굳이 리즈닝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GitHub 리포지토리 세팅을 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군요. git ignore 파일이 만들어졌겠죠. 숨겨져 있는 파일을 이제 조회를 해야지 보이겠죠. 그래서 git ignore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카고와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이제 빌드된 산출물들에 대한 확장자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카고 락이 빠져 있네. 이걸 통해서 앱을 실제로 실행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띄워놓은 이 화면을 통해서 명령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컴파일링이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이 컴파일링이 진행되는 도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에러를 복사를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터미널에 다시 옮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덱스가 해당 에러를 현재까지 작성했었던 코드를 기반으로 수정을 해줄 것입니다. 컴파일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까지의 작업사항에 대해서 가이드 문서를 한번 작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세션을 따로 열었을 때 이 가이드md 파일을 코덱스에게 전달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agent.md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세션 매니저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을 보면은 커서를 통해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리로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근데 UI 자체는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세션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 세션 폴더 밑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션 폴더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UI를 표시하게끔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해당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코덱스 리준 세션 아이디와 같이 세션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누르고 엔터를 누르고 해도 반응이 없네요. 필터링 할 수 있는 건 좋네요. UI 자체는 되게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정이 됐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창을 닫아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요. 카고랑 릴리즈를 통해서 앱을 실행시킵니다. 실행시킨 앱을 보면은 세션 파일을 제대로 읽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네요. 파일 경로들을 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돼서 하이라이트 된 거를 보면 스트리밍 제이슨 타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메시지 노멀라이제이션, 메시지 표기하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했다. 그리고 자동으로 리드미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카고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뜨죠. 이렇게 에러가 뜨면 이거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처럼 복사했을 때 이 컨텐츠가 그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고 페이스트 컨텐트라고 단순화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되는데, 실제로는 컨텐츠 전체가 입력이 됩니다. 이거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이미지 크기가 여기 표시되고 마치
크기만 입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지도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큰 오류가 아니었나 봅니다. 빨리 수정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빌드 에러가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처럼 유저와 어시스턴트의 대화 목록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한글 표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글 표기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캐릭터 셋이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사진 사이즈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글이 깨져 보인다 라고. 네, 이제 수정이 다 됐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제대로 표기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한글이 제대로 표기가 되고 깨지지 않습니다. 엔터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아이디가 01992255AB217813. 엔터키를 누르고 스테이터스로 들어가면 01992255AB217813.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수정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구현은 프롬프트 한 번으로 다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여러분께서 개념을 만들 때마다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바이브 코딩에 익숙해지는 습관을 들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코덱스 CLI의 고급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